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벌써 아침이 밝아오네요. 여러분과 함께 또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그 부자들이 이 돈을 쓸어 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첫 번째는 자산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라. 직접적이 아니고 간접적이네요. 부자들은 모든 자산을 자기 이름으로 직접 들고 있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법인이나 이 사업을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소유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투자하는 거죠. 부동산, 주식, 그런 사업처럼 시간이 지나면은 가치가 커질 수 있는데 그런 곳에 돈을 넣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라는 거예요. 시급 10,000원짜리 일은 남에게 맡기고 1,000,000원짜리의 그 기회에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 빚을 그 도구처럼 활용한다는 거죠.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빚을 활용해서 자산을 불린다. 다섯 번째는 노동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돈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시스템, 팀, 이런 자산이 대신 일하게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겁니다. 배당, 임대 수익, 디지털 상품처럼 24시간 작동하는 수입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세금의 구조를 이해하자는 거죠.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줄일 수 있는 세금을 줄이자. 여덟 번째, 소비보다는 먼저 투자한다. 돈이 생기면 소비부터 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투자하고 그 다음에 소비를 하세요. 아홉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넷플릭스 대신에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책이나 강의, 멘토에 돈을 쓰는 겁니다. 열 번째는 단기 수입보다 구조를 봅니다.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돈이 들어올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11번째, 남들이 망설일 때 실행을 하라는 겁니다. 완벽한 확신을 기다리기보다는 리스크를 계산한 뒤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거고, 12번째는 하나의 수입원에 의존하지 않는다. 월급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대부분 5개에서 7개의 수입원을 가지는 겁니다. 부자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월급만으로 부자가 되지 못한다. 두 번째, 시스템 없이는 평생 노동해야 한다. 일론 머스크가 그 월급으로 세계 1등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자신의 사업과 지분 덕분이겠죠. 제프 베조스도 월급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죠. 그건 아마존이라는 사업과 그 지분 가치 상승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자들은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자신의 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요. 돈이 되는 정보를 먼저 접하고 사람과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양질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느냐겠죠. 해외 좋은 정보를 빨리 접하고 국내에 적용할 수 있다면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먼저 찾고 먼저 선점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자가 될 기회, 사업의 기회를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그런 부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만의 그런 사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절대로 투자하면서 잃지 마라. 잃는 투자는 꽝이다. 잃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잃는 투자는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버는 투자를 해야겠죠. 그리고 지난해 상법 개정 이후로 처음 사회이사 교체를 앞둔 주요 대기업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국내 50대 그룹에서 활동 중인 전체 사회이사의 절반가량이 올해 상반기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를 새로운 사회이사로 교체하는데 기업들은 코스피 6,000 이상을 노리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사 영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조 등을 고려했을 때 새로 뽑은 사회이사나 회사 모두 낙하산 또는 거수기 논란에 휘말릴 경우 주주 친회에 반하는 시범 케이스로 지킬 수 있다는 것도 기업들 잘 알고 있죠. 정부 여당은 개정 상법에 명시된 이사의 주주 이익 충실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회이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는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네요.
대기업들이 제대로 주주치나 경영을 하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겠다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안 이후로 처음 열리는 이번 주총이 지금까지 총수 1인에 집중됐던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의 대변혁을 알리는 일종의 터닝포인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CX 연구소가 공개를 했던데 25년 50대 그룹에서 활약하는 사회이사 및 두 곳에서 활동하는 전문 사회이사 현황 분석 보고서에 보니까 50대 그룹 가운데 올해 2월 이후로 임기가 남아있는 전체 사회이사 1235명 가운데 6월 말 전까지 임기가 공식 만료되는 임원은 44%로 집계됐네요. 이들은 내달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재선임되거나 혹은 다른 인물로 교체되고 일단 이들 가운데 103명은 지난 20년 6월 이전부터 사회이사 임기를 시작했던 만큼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니까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의 그 사회이사 임기는 최대 6년이네요. 보니까 103명 중 10대 그룹 소속은 40명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젠슨랑 엔비디아 CEO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치맥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에 6세대 HBM4를 탑재하는 방안과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둘러싼 협력 구상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최 회장은 지난 5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치킨집 구구치킨인가 거기서 황 CEO를 만났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는 최 회장의 자녀인 최민정 인테그랄 헬스 대표랑 황 CEO의 딸인 메디슨 황 그리고 메디슨 황 엔비디아 로보틱스 부분의 시니어 디렉터 동도 디렉터 해가지고 같이 만난 것 같아요. 이번 회동에는 그 엔비디아의 HBM을 비롯해서 AI 반도체 분야는 물론이고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중장기 협력 방안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SK하이닉스는 미국 낸드플래시 자회사죠. 솔리다임의 명칭을 AI 컴퍼니로 바꾸는 등 AI 반도체랑 솔루션 분야 투자를 더욱더 늘려가기로 했어요. 앞서서 최 회장은 이달 초부터 미국 현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요 10대 그룹 총수들과 그런 가진 간담회에서 삼성전자랑 현대차그룹, LG그룹 등은 대부분 그룹의 총수가 직접 참석했는데 SK그룹에선 최창원 그 SK 스펙스 추구 협의회 의장이 최 회장 대신 자리를 차지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좀 관심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파운드리의 2배 이상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던데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올해 글로벌 메모리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134% 늘어난 5,516억 달러로 전망합니다. 이는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급격한 그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하네요. 같은 기간 파운드리 시장 매출은 25% 성장해서 2,187억 달러로 관측했고 트렌드포스는 AI 기반의 사이클이 지난 2017년보다 훨씬 강력한 수요 회복력과 가격의 결정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트렌드포스는 또 과거에는 그 엔드 디바이스 제조업체가 주도했는데 이번 사이클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주도하고 있고 CSP의 구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가격 변동에 대해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이전 슈퍼사이클보다 훨씬 높은 가격 인상이 가능했다고 부연을 합니다. 파운드리 시장의 매출 상장세가 메모리보다 완만한 그런 배경으로는 높은 기술적 장벽과 이 공급업체의 제한적인 생산 능력 확장이 꼽혔다고 하네요. 그리고 트렌드포스는 기존 노드 공정이 전체 파운드리 생산 능력의 약 70에서 80%를 차지하는 반면에 첨단 노드 공정은 20에서 30%에 불과하다고 하죠.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첨단 공정이 전체 매출에 기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파운드리 산업은 제약 기반 산업과 장기 계약에 의존하기 때문에 메모리 시장보다 가격 변동성이 낮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메모리 시장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삼성전자 주가 좀 빠지고 또 오른다고 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소신대로 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기 조심하십시오.